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전자책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병화일주 첫 시간이고요. 병인일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고요. 시작할게요. 전자책의 이 병인일주의 첫 페이지는 이렇게 나와요. 글자가 좀 빽빽하죠. 전자책인데 왜 이렇게 글자만 막 넣었는지 말이에요. 전자책으로는 당연히 글자가 크고요. 웹상에서는 보여지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제가 전달할 때는 글자가 좀 작아 보여서 그래서 나누고 글자를 키우고 또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과 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분류해서 보고 계신 거라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아니고요. 그래서 반을 나눠서 윗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인일주 성향부터 봐야죠. 태양 아래 호랑이라고 하고요. 또는 태양 아래 나무라고도 해요. 태양 아래 호랑이도 태양 아래 나무도 해를 쫙 받고 있는 구김없는 기운이죠. 자신만만하고요. 꼬임도 없고 낙천적이고 밝고 명랑하고 12운성이 뭐예요? 장생이죠. 장생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정성, 귀인부자, 인덕, 후견인복, 구김살 없음, 성격 원만, 출세, 부부간 화목, 형제간 우애, 유업 물려받음, 모친, 장수. 뭐 좋은 내용만 있죠. 그만큼 장생이란 글자가 진짜 좋은 거예요. 장생으로 태어났으니 태양 아래 호랑이도 태양 아래 나무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진짜 밝고 순수하구나. 가슴을 쫙 펴고 태양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태닝까지 할 줄 아는 일주인 것이죠. 지장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간 무병갑이죠. 무토 식신, 병화 비견, 갑목 편인. 일단 지장간에 식신이 있다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괜찮은 거예요. 식은 먹을 복이잖아요. 먹을 복이 괜찮은 거죠. 좌법으로 보면 무토, 장생, 병화, 장생, 갑목, 걸록이죠. 좌법 12운성도 다 아름다운 거예요. 반듯하고 자신감 있고. 그런데 병화일간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일간이 일지 지장간에 있다는 것은 감정적인 기복을 의미해요. 여기에 편인도 있죠. 병인일주 자체가 편인이잖아요. 일간이 편인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외골적인 성향, 또 나 중심의 생각이 집약적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내가 맞다의 기운에 타인의 얘기가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병인은 인성을 끼고 있으면 그렇게 대차게 선봉에 서지를 않아요. 안정적인 울타리를 좋아하고요. 짜여진 판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요. 식신이 이런 역할을 하고요. 여튼 너무 승부욕을 요하는 것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경쟁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지장간 안에 들어앉은 일간이 이 병화가 감정적인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가 잘 안 되고 계속 대감기 하면서 스스로 감정 기복을 자처할 수 있는 거죠. 회복의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그럴 여지가 높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보면 인성의 일주는 문서, 자격증, 공부, 외골수적 학문을 통한 나만의 특화된 업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교육, 기술, 기술 예술, 정보사업, 공직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병화니까 내가 도드라지게 드러나야 되고요. 목화의 기운이잖아요. 안정적인 울타리 업상에서 태양 아래 호랑이처럼 활보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사파리의 호랑이더라. 해를 쫙 받아서 구김없는 어려움 없이 자란 나무더라. 그래서 너무 유도리를 발현하지 않는 메커니즘이 잘 짜여져 있는 업상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목이니까 역마의 기운이죠. 인신사에는 역마이긴 한데 막 이렇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움직이기보다는 그저 변동 변화의 직업성에 관련된 역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병인은 그래서 다소 이끌려가는 요동치지 않는 변동 변화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공망 보도록 할게요. 술해죠. 식신과 해수가 공망인데 그래서 식신, 일운, 평관, 직장이 자꾸 엇박이 날 수가 있어요. 해서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곳이 이 병인의 해맑음을 계속 지킬 수가 있는 거죠. 해맑고 순수한 사람은 격동의 기운을 잘 못 받아들여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은 장생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죠. 또 인성의 일주도 마찬가지고요.
십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이니까 오각형으로 이미지하고요.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을 붙박이로 두고요. 빨간 동그라미는 화기운이니까 이 화기운을 오른쪽에 두고 시계 방향으로 토, 금, 수, 목으로 돌아가고요. 병화, 임목을 각 자기 오행에 올려놓고 또 지장간도 각 오행의 자리에 배치해 볼게요. 이 십성의 오각형은 붙박이니까 오행의 글자만 잘 두면 그 역할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지장간은 무, 병, 갑이고요. 식신, 비견, 편인에 두고 좌법으로 보니까 장생, 장생, 걸록이고요. 나머지 지장간에 없는 오행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종법이라고 하고요. 지장간에 없는 오행의 청간을 일지에 대입하는 통변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인종법 또는 종법이라고도 하고요. 재성과 관성이 없죠. 재성은 금기운인데 경금이 임목을 보면 절이 되고요. 신금이 임목을 보면 태가 되네요. 관성은 수기운인데 임수가 임목을 보면 12운성 병이 되고요. 계수는 임목을 보면 12운성 목욕이 되는 거죠. 자, 하나씩 통변해 보겠습니다. 먼저 식신부터 보도록 할게요. 무토 장생, 무토 장생 좌 장생이고요. 장생이 장생을 보내요. 너무 좋다. 식신에다가 장생에다가 장생으로 또 귀결되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사주 원국에 기토가 있다면 12운성 4가 되니까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래도 장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평균 이상인 거예요. 지금은 일주만 보고 지장간만 보는 거니까요. 무토는 어때요? 식신은 여명에게 자식, 남녀 모두 일복, 표현력, 돈으로 가는 징검다리인데요. 너무 좋은 거죠. 자식도 잘 되고 일복도 좋고 표현력도 괜찮고 다만 장생이 장생을 보면 장생은 이 복중 태아가 막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타야겠죠. 내가 할 수 없는 기운인 거예요. 좀 수동적이고요. 역시 후원성은 좋은 거죠. 일에 있어서 귀인이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독립적인 것은 좀 약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두루두루 나만 잘난 게 아니고 같이 공을 돌리는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비견하도록 할게요. 병화, 장생, 좌, 장생이죠. 대단하죠? 다만 정화가 사주원국에 어디에 있구나 또는 대운, 세운에서 들어온다 이러면 사가 되는 거니까 형제, 친구, 동료 이런 수평적인 관계가 약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병인에게 정화, 기토는 병화, 무토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죠. 그러나 어디에 앉아 있어요? 장생이잖아요.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병화가 장생, 좌, 장생이니까 아주 좋구나. 형제도 잘 된다. 나도 괜찮은 거죠. 인성은요. 간목, 걸록, 좌, 장생. 에헤 완전 다 좋네. 남녀 모두 엄마, 문서, 시험 공부가 걸록이고 장생에 앉은 거죠.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고 설령 대운이 안 받쳐줘서 좀 뒤로 터져서 그래서 좀 학교가 졸업한 학교가 내세우기가 좀 약해도 그래도 명문대 나온 사람보다 더 지적이고 품위가 있고 매너가 있는 거예요. 엄마도 좋은 분이죠. 다만 편인의 엄마이니까 아주 순종적인 엄마와는 좀 거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병인은 재성이 아빠잖아요. 재성은 절대로 오니까 병인의 부모님은 이 엄마의 모친의 파워가 가정 내에 더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빠가 무력해서 엄마가 집안을 이끌고 가거나요. 자, 지장간은 다 봤고요. 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원국에 어딘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없다고 보고요. 경금은 임목을 보면 절이 되고 신금은 태가 돼요. 절태는 겨울의 기운이고요. 재성에 앉은 자리가 아무리 장생으로 종한다 해도 이 세부적인 글자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 병인은 너무 돈돈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 것이죠. 재성은 남녀 모두 아버지, 남명에게는 부인, 여명에게 시모인데 경금으로 보면 절이니까 무정하고 신금이면 태이니까 수동적이고 힘이 약하고 그렇습니다. 관성은요. 임수가 임목을 보면 12운성 병이고요. 개수가 임목을 보면 12운성 목욕이죠. 목욕, 병종, 장생이라고 하고요. 여명에게 남편, 남자가 병, 목욕이라는 것은 여명 자신이 남자에게 좀 기댈 수 있는 여지가 좀 약한 거예요. 이것은 남자의 덕이 없다라기보다 남자가 병과 목욕의 기운인 거죠. 좋게는 낭만적일 수 있고 또 너무 현실을 따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남편보다는 친구 같을 수도 있고 현실감이 좀 떨어지니까 여명 자신이 남편을 내내 챙겨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남편은 당장의 접근보다는 여행이 좋을 수도 있고 개수가 더 그렇겠죠. 풍류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호불호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임수가 있다며 움직임이 있는 남편이라면 그런 직종으로 풀렸다 한다면 좀 낫고요. 여명 자신이 움직임의 직종도 괜찮고요. 여튼 관성이 병, 목욕이면 직장의 진득함이 약해지고 너무 가오 빠지는 일은 안 된다 할 수가 있겠죠. 남명에게 자식인데 자식도 병, 목욕은 남명사주로 봤을 때 자식이 공부를 좀 안 해. 목욕하고 병 나가는 거죠. 그럴 기운이 강한 거예요. 십성, 책의 하단에 있는 부분이고요. 따로 떼어서 올린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1, 2, 3, 4, 5번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의 순이고 병화 일간이니까요. 화토, 금수, 목이 되겠죠. 또 지장간, 인비식이죠. 인비식의 구조는 내가 배운 것을 써먹는 것이고요. 사업가 명식으로는 그래서 좀 불리한 점이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비겁, 장생, 병화, 장생은 형제운이 괜찮지만 정화, 사가 되면은 좀 각자 도생이 되는 것이고요. 식상, 장생, 화토, 동법이죠. 무토, 장생이면 건강, 장수명에 먹고 사는 문제도 괜찮고 자식도 괜찮고 식상은 남명에게는 처가인데 처가운도 괜찮은 거죠. 그러나 기토, 사가 되더라도 장생으로 기결되니까 무토만 못해도 그렇게 실망할 것은 아니에요. 재성절태죠. 아하, 신이 다 주지 않았네요. 재물적으로는 좀 약점이 있어요. 재물이 절태라는 것은 직장생활이 제일 속편하다는 얘기예요. 부친과는 좀 무정하고 남명에게 부인떡도 좀 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뭐다? 장생으로 종하잖아요. 괜찮습니다. 평균 이상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관성, 목욕, 병, 이동수가 많은 직업, 조직에서 아이디어 내고 기획 발현하는 직군이 좋고요. 여명에게 남편은 좋게는 수환가인데 안 좋게는 언제 철들래?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도 있어요. 남명에게 자식인데 똑같죠. 옆집 철수는 공부도 잘한다던데 넌 왜 그러니? 언제 철들래? 이런 얘기를 남명이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길고 짧으건 대봐야 알죠. 공부 뭐 그쯤이야. 못해도 성공하는 사람 우리 알잖아요. 완전 많아요. 자, 인성.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싹 수정해서 이미 구입하신 분들도 새로 싹 한번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여튼 병인 일주 걸럭재앙이죠. 병인은 대중적인 학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꽂혀야 되니까요. 그러나 내가 드러나야 하는 것은 맞고요. 너무 오랫동안 길게 하는 공부는 좀 안 맞아요. 과정이 필요한 오래 하는 그런 공부보다는 짧게 치고 빠지는 공부가 맞죠. 즉각 드러나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병인일주 십성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지지를 꺼내놓고 12신살 12운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은 일단 일간합은 신금이죠. 그리고 일간충은 임수고요. 신금이 정제잖아요. 그러니 신금 행운에 병화가 괜찮죠. 임수는 편간인데요. 너무 수기운이 많고 신약하면 불리하긴 하지만 병화 자체가 임수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무엇보다 병인은 장생이잖아요. 길신이에요. 인목일지니까 삼합은 인오술로 보고요. 해서 삼합과 방합을 시실, 날실처럼 짜서 대입을 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12신살 적용 방법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까만 글자는 12신살이고요. 보라색 글자는 12운성이고요. 자, 파란 스파크는 일지와 지지의 충돌이고요. 빨간 동그라미는 12신살과 12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조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파란 스파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목, 동착이죠. 사화, 인사형살, 신금, 인신충, 미토, 인미, 귀문관살, 유금, 인유원진살, 해수, 인해파죠. 해수는 또 합도 되는 거예요. 빨간 동그라미는요. 뭐가 있냐 하면 술토, 신금, 유금, 해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부터 설명드릴게요. 술토는 일단 공망이고요. 화개살에 묘까지 앉은 거예요. 그러니 병인에게 술토년 또 술토 행운은 침장되고 좀 막히고 잘 안 풀릴 여지가 좀 있는 거죠. 뭐든 묻어놓고 그냥 가라앉은 채로 지나가면 괜찮고 그렇지 않고 확장, 창업, 투자, 거래 등을 벌린다 한다면 좀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신약하면 예를 들면 인오술
이 합이 행운에서 착 맞아 떨어졌다 그런다면 신약 사주에는 괜찮죠. 신금 역마의 병이에요. 움직임이 강하게 들어오고요. 임목과 신금은 인신충인데 일단 안전, 다침 뭐 이런 것은 너무 노멀한 이론이고요. 건강을 여튼 챙겨야 되고요. 병이니까요. 그런데 병인이 신금연도에 신금월에 뭐 국가고시를 쳤다. 그럼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해요. 신금의 칼이 임목을 치는데 이를 칼을 휘두르는 나라님이 주관하는 시험, 또 승진, 승급 이런 데 도전했다 그런다면 그 와중에도 시험운이 괜찮다고들 하죠. 그러나 그래도 임상을 해보면요. 좀 신강해야 운기가 작용을 하더라고요. 여튼 건강 안전 조심하세요. 자, 육음, 인유원진, 육해살의 사예요. 육해의 기운이 원래 사이고 사의 기운이 육해예요. 비슷한 기운이 뭉친 거예요. 병인에게 육음은 남명에게 와이프이니까 남명 입장에서 더 배우자 갈등이 세게 들어오겠죠. 또 이 결과적인 문제에 있어서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육해는 매우 조급한 마음인데 uk이 이 타이밍보다 앞서서 자충수가 터질 수가 있는 것이죠. 급해도 욱해도 5분은 바람을 쐬고 환기시키고 그러고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해수는 겁살의 절이고요. 해수년은 인의 한목이라서 잘 되는 듯 해도 병인에게 해수는 일단 결과가 유리하고 아주 유쾌하지는 않아요. 연도로 보면 상반기는 좀 낫고요. 하반기는 현실적이고 좀 계산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파란 스파크 보도록 할게요. 임목 동착이죠. 임목이 임목을 만나는 건 괜찮아요. 다만 임목 행운에 사화, 신금 또는 해수가 같이 들어왔다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임목이 편인이니까 뭘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문서, 건강, 식신을 또 치니까 일의 억박이 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화, 망신 걸록이에요. 걸록이니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태클 거는 사람들이 우습지도 않고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되면 그것이 불씨가 되는 거예요. 걸록의 망신은 괜히 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남명에게 고신의 기운이라서 고신은 남명에게는 혼자 자는 외로움 같은 것이에요. 마음이 멜랑꼬리해지는 거죠. 사화가 또 들어왔을 때 또는 사화년에 묘월일 때 이럴 때 그 마음이 강해지고요. 이럴 때 기혼자라면 조심해야 됩니다. 미토, 인미, 기문, 반한쇠예요. 괜찮죠. 상관이긴 한데 새로운 아이디어, 기획,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하던 일을 집중해서 바라보시면 기회가 보이고 솟아날 구멍도 생기고 재물적인 관점으로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나머지 오화, 장성제왕, 병인이 오화를 보면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런 공치사 한 번씩 하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야 오화 행운에 내가 더 올라가고 이득이 되는 거예요. 묘목, 연살, 목욕. 막 새로운 거 하고 싶고 마음에 바람이 불고 연살도 도와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운이죠. 이것이 정인으로 오니까 문서, 시험, 공부 하던 업상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뭐 활용해 볼 만하죠. 진토, 월살, 관대. 월살은 일단 눈앞이 흐릿한 거예요. 잘 안 보이는 시기죠. 그러니까 발을 디딜 때 좀 조심해야 되고 관대는 막 알아서 치고 나가고 싶은 심리 상태인 거죠. 마음을 누르고 한 발 한 발 디디면서 가신다면 괜찮습니다. 자수, 제살태예요. 수동적인 기운이고요. 자수가 오면 크게 돈이 나간다기보다는 조금 나가요. 안 나가진 않아요. 그런데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갈 수 있는 거죠. 너무 카더라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축토, 전살 양이죠. 전살은 내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점을 인지하고 계시면 겸손해지겠죠. 겸손하면 막 나서지 않겠죠. 그럴 때 이 소중한 무언가가 결과물이 굳이 돈이 아니라도 있는 거예요. 축인은 지장간 암합을 이루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결론을 성급히 내려 하지 마시고 우직히 밀고 가시면 소확행이라도 뭔가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인에게 축토는 과숙살이라고 하는데요. 과숙은 과부의 기운 같은 거예요. 괜히 과부처럼 외롭고 밤이 길고 그리 될 수 있는 거죠. 또 상관이니까 별 계기가 아니라도 마음이 좀 들뜨는 거예요. 아닌 길은 상관일 때는 가시는 게 아니에요. 나만 힘들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방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방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술토 북서 10시 방향, 신금 남서 8시 방향, 유금 정서 9시 방향, 해수 북서 11시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이사, 이직, 학교, 또 병원, 금고, 격리, 기타 등등 가지 않고 두지 않는 거예요. 기준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고요. 또 그 집안의 세대주, 단체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빨간 동그라미가 없는 파란 스파크는 동착되어서 같이 형충을 이룰 때 그 방향은 조심하시고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병인일주 나머지 기타 등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일주 학당귀인, 문곡귀인이죠. 공부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학당이 들어가면 교육업, 교육적인 상담, 컨설팅 괜찮고요. 문곡귀인은 문예적인 기운이 강하고 좋은 거죠. 효신, 모친, 애증인데요. 좋다가 싫다가 이것이 꼭 모친이 아니라도 나를 서포트하는 사람에 대한 의존 심리가 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탕화, 인사신이 원국에 2개 이상 있거나 또 행운에서 들어올 때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해요. 홍염, 도화의 수동적인 개념인데요. 도화는 막 내가 나서는 기운이면 홍염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보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에게 홍염이 매우 좋겠죠. 건강은요, 신강, 신약 모두 폐, 대장, 호흡기 등 조심해야 되고요. 만약에 병인이 신약하다 한다면 심장, 혈류, 또 관절, 신경계, 간 등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병인은 건강적으로 타고나길 건강하고요. 너무 편중되거나 이 오행이 깨지지만 않는다 한다면 오래 사는 사주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자, 다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출생 태기를 해드렸어요. 마침 말씀드린 최적의 날짜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장명을 의뢰하셔서 보니까 딱 그 날짜에 나오신 거예요. 어찌나 기쁘던지. 재물복이 우와, 그게 다 태어난 아기의 엄마 아빠 사주가 좋아서 그날 딱 나올 수 있었던 거죠. 태기를 받아도 딱 그 날짜에 낳기가 좀 어렵거든요. 여튼 저는 아기 이름에 그래서 엄청 힘을 줬어요. 더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기의 부친 아빠가 좀 멀리서 일하시고 출산 휴직을 오래 쓸 수 없다고 하셔서 주말에 본의 아니게 급하게 해야 됐죠. 덕분에 주말을 고스란히 쓰느라 이번 주가 출발부터 되게 좀 숨이 차고 바쁘네요.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좀 숨이 짧아져서 2개를 같이 못하고 또 짧게 끊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보람찬 주말이고요. 또 활기찬 한 주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 저는 활기차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스스로 만드시면 돼요. 활기찬 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별 활기찰 일이 없어도 청소라도 해서 기분이라도 깨끗해지는 거죠. 제가 잘 쓰는 방법이에요. 파이팅! 끝까지 인생을 잡고 사는 날까지 살아봐야죠.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의미죠. 우리가 태어난 것이 꼭 부모님의 그날 밤 때문에 태어난 것일까? 동양 철학, 또 그 동양 철학뿐 아니라 심리 철학에 관련해서 공부를 오래 하시면 아시게 돼요. 그렇게 1차원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만 해도 그 이면에 굉장한 에너지를 느끼게 되거든요. 아, 이유가 있구나.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구나. 삶은 다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거죠. 시간은 낭비해도 되는데 자신은 비하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목요일 사주 저는 김 목사입니다.